이번 16부 영상은 15부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못 보신 분들은 15부를 먼저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EBS에서 1년 전 방송된 이 다큐멘터리를 아십니까? 여기는 지부티와 에티오피아의 수많은 국민들이 즐겨 씹고 있는 아프리카 마약으로 불리는 까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까트는 상록수 계열의 식물인데 수천 년 전부터 에티오피아, 지부티, 케냐, 소말리아, 예멘 등 일부 국가에서 까트 잎을 씹는 것이 풍습처럼 일상적인 기호품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까트가 함유하고 있는 성분 때문에 세계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 물질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까트를 씹으면 힘도 나고 일도 잘하고 피로하지도 않다고 하고 잠도 안 오고 언제 무슨 일을 하든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체 까트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까트에는 각성 효과가 강한 암페타민과 비슷한 카티논이라는 식물 독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암페타민은 국내에서도 공부 잘하는 약으로 밀수되고 있는데요. ADHD 처방약인 메틸페니데이트까지 같이 밀수되어 수험생들에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부작용이 정말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공부 잘하는 약이 아니에요. 아이들 건강이 정말 나빠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식물의 잎은 인간이 씹으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식물 잎은 식용으로 전혀 쓸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씹고 뱉으면 섬유질 덩어리 섭취는 피할 수 있겠지만 식물 독소 자체는 그대로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에티오피아 암보 대학에 가보겠습니다. 2013년 이 대학에서 평균 20세 약 10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까트 씹기와 위장관 질환의 연관성을 조사했습니다. 까트는 잎부분뿐만 아니라 줄기까지 모두 씹는다고 하는데요. 까트 씹은 대학생은 안 씹는 학생들에 비해 치질 상대 위험도가 무려 4.3배나 더 높았습니다. 즉 까트 씹는 학생들은 치질 발생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건데요. 다른 위장관 질환과 함께 보정 위험도를 확인했더니 위험은 까트 사용자가 2.2배, 변비는 4.6배, 치질은 4.9배나 증가했고 치아 문제 역시 2.3배 증가했습니다. 즉 치질 걸릴 확률이 까트 사용자에서 무려 약 5배나 더 높았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죠. 또한 2025년 발표된 예멘의 대규모 최신 연구에서는 까트 사용자들이 치질에 걸릴 확률은 비사용자들에 비해 무려 약 27배나 더 높았습니다. 이는 까트 씹기가 치질 위험을 매우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관찰 연구지만 5배, 27배 증가는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까트를 씹으면 왜 치질이 많이 발생할까요? 여기에는 여러가지 원인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까트에 포함된 카티논이라는 식물 독소는 암페타민처럼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교감신경은 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활성화되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대학 입시시험을 오늘 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속이 부글부글거리면서 소화력도 떨어지고 장 운동도 저하되겠죠. 이런 긴장된 상태에서는 소화 기능은 당연히 떨어지고 소화불량과 변비까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들 이건 경험해 보셨죠? 이렇게 까트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스트레스 상황과 비슷하게 만듭니다. 논문을 읽어보면 까트의 위장관 문제는 타닌과 카티논에서 비롯되며 이는 연동운동을 억제해 장운동 저하와 배변 시 힘주기를 유발하고 항문 관략근 압력을 증가시키며 변비를 초래한다. 이는 치질의 주요 위험인자이다. 이제 치질이 증가한 이유 이해되시죠? ADHD 처방약인 메틸페니데이트도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약을 복용하면 신경 시냅스 내부의 교감신경 흥분성 전달 물질인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서울의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에 ADHD 처방약이 이렇게나 많이 처방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동네에 ADHD가 특히 많은 겁니까? 이러다 보니 ADHD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만성 변비를 앓을 가능성이 약 3배나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약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사용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에티오피아 암보 대학 연구를 요약해보면 까트 씹기는 다양한 소화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까트에 함유된 타닌의 수렴성, 즉 점막을 수축시키는 특성 때문에 구내염, 식도염, 위염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타닌과 카티논이 변비를 일으키며 변비는 까트 사용자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타닌이라는 성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타닌은 떫은 맛을 내는 식물 독소로 감과 도토리에 많은데요. 감이나 도토리묵 먹을 때 확실히 떫은 맛을 느낄 수 있죠. 타닌은 수분을 강하게 흡수해 변비를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변비 환자는 특히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변비 환자는 녹차와 감 섭취를 줄일 필요가 있는데요. 녹차에도 타닌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녹차도 약간 떫은 맛이 느껴지죠. 와인에서 떫은 맛이 나는 건 와인 속 탄닌산 때문입니다. 탄닌산이 혀에 붙기 때문인데 접착력이 강해 다른 물질과 빠르게 결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이 탄닌산을 활용해 생체 친화적 접착제를 개발했습니다. 이 접착제는 목공용풀보다 접착력이 강해 의료용 접착제로서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탄닌은 바나나와 레드 와인에도 상당한 양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바나나를 먹거나 와인을 마실 때 갑자기 혀가 쫙 달라붙으면서 수분기가 쫙 빠지는 것처럼 혀가 말라버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게 바로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접착력도 강력한 탄닌 때문입니다. 와인이나 바나나, 감 먹을 때 입안과 혀가 수축하는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건조해지고 텁텁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바로 탄닌이 혀 상피세포에 쫙 달라붙어서 수분을 빨아들여 윤활작용을 하는 타액막을 고갈시킬 수 있고, 장점막에 탄닌이 달라붙으면 장내 수분을 빨아들여 딱딱한 변을 만들면서 변비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탄닌 함량이 높은 식물들은 대표적으로 렌틸콩이 상당히 많고 석류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석류 먹을 때도 떫은 맛을 쉽게 느낄 수 있죠. 또한 카카오콩, 병아리콩, 강낭콩 등 콩류에도 상당한 양의 탄닌이 들어있고, 홍차, 다크 초콜릿에도 탄닌이 많습니다. 홍차도 떫은 맛을 느낄 수 있죠. 또한 피칸 등 견과류에도 상당한 양이 들어있습니다. 즉,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렌틸콩이 콩류 중에서 탄닌 함량이 아주 높았고, 과일류에서는 석류와 포도 껍질이 높았습니다. 포도 껍질 역시 떫은 맛을 내죠. 견과류 중에서는 헤이즐넛, 피칸, 아몬드, 피스타치오, 호두, 도토리가 높았습니다. 또 카카오 원두와 다크 초콜릿이 높았고, 음료 중에서는 홍차, 녹차가 높았습니다. 즉, 견과류 맛있다고 많이 먹으면 복부 팽창, 변비, 설사 등 위장장애가 발생하고, 견과류에는 소화가 되지 않는 피트산과 탄닌 역시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 능력이 저하되며 복부 팽만감, 변비 등을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을 살려라 일부에서 말씀드린 고옥살산 식물들을 보면 탄닌이 많은 식물과 많이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콩류나 견과류, 코코아 등은 옥살산도 많고 탄닌도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탄닌은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탄닌은 소화관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대변을 딱딱하게 만들어 변비를 유발하고, 배변 시 과도한 힘주기를 유발하면서 치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치질이 있거나 장이 안 좋은 분들은 탄닌이 많은 식물 섭취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17부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